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1, 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 질의 및 건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분별한 예산 변경 습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이번 정례회에 우리 노원구 의회에 배부된 2024년 업무 실적 자료 중 일부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이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동일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 수집, 책자 500부 제작, 책자 비치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상세 내역에서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책자 500부 제작 비용은 7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4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사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65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의체험 책자로 되어 있는 이 책의 금액은 495만 원입니다. 7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495만 원어치 책자를 인쇄했냐 질문을 하니 다른 세부 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사무관리비, 그것도 작년 예산으로 이걸 올해 연초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추가 인쇄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책자 하나 인쇄하는데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 일인가 싶어서 사용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에 수학문화관 기간제 노동자 면접 심사 간담회, 미래교육지구 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이 그 내역으로 있습니다. 명백히 다른 세부 사업으로 쓰여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이라는 명칭의 사업이 관내 수많은 교육기관, 시설, 학부모, 학생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사업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책자의 가격을 왈가왈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첫째, 취지에 맞지 않게 세부 사업 간 예산을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학문화관 기간제 근로자 서류심사위원 간담회가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예산 변경은 가능한 일이나 예산 변경 처리는 예산부서의 승인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예산으로 500부를 찍어놓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업무 실적인 것처럼 감사를 앞둔 보고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의회가 업무 파악과 예산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자 제작비 70만 원 중 10월 이전에 집행했다는 40만 원은 무엇을 얼마나 추가 인쇄했다는 것인지 11월, 12월에 나머지 집행하겠다는 30만 원 추가 인쇄는 무엇을 얼마나 인쇄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선 편성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많은 교육기관, 시설, 학생, 학부모를 연결시키는 사업이라서 업무 추진비가 많이 들 법도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자원 예산에서 끌어다 쓸 지경인데 내년도 업무 추진비는 책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업추비를 만들고 교육자원 예산은 자신의 용처를 뚜렷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예산부서의 보고도 없이 예산 변경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예산이 넘나들며 사용되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요 상황 보고를 혹시 받으셨을까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예,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당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하여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요. 이건 저희가 100% 잘못한 겁니다. 특히 교육지원과의 사례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는지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해당 과의 책임자분들을 문책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 사업이 또렷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도무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여서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긴축한 상황이다 보니 재정 운영이 그러다 보니 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근데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엄두는 나지 않고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편법 예산 편성이 간혹 이렇게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건은 다행히도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인데 큰 예산의 규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재정 운영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제일 잘못한 거는 변경 절차, 그러니까 정식적인 바꾸게 되면 변경 절차를 예산과에다가 보고하고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른 과는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변경 절차를 밟아서 썼는데 여기는 변경 절차 없이 있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변경 절차를 꼭 거치고 승인하에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내용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주민들께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조 목적에서 노원구의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재발 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조 공개 대상에서는 절감 사례, 낭비 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 구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한 사례, 예산 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매년 세입 세출 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공개 대상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공개하지 않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본 의원도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듣고요. 예산 절감 사례 같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됐던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성 부분에 대한 것도 몇 건이 있어서 이것도 빨리 공개하라고 그랬고요. 다만 그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거는 조금 공개하기는 내용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어떤 지적사항인지 한번 좀 보자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그것도 적절한 내용이면 당연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아마 이게 어떤 부서에서 좀 이렇게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조례가 있는데 이걸 조금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는 거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조금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적을 해주셔서 공개할 건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을 공개하려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이 업무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지점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요. 당연히 부서에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국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이와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25개국 결산서들과 본 의원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주민들께 친절한 결산서라고 생각되도록 아주 잘 만들어졌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범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또 개선되며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해서 노원 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개선되는 지점을 공개할 수 있는 노원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CCTV 등 스마트 시설 유지 보수 인력을 충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화면은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유지 보수 대상 수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3,268개의 CCTV를 비롯해서 총 4,257개의 스마트 시설이 유지 보수 대상이라고 안전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 인력에는 관제 인력은 제외한 유지 보수 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명의 인력이 있고 1명은 총괄하고 있으며 5명이 현장 유지 보수 인력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시설들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높이 올라가는 고소차를 탑승해야 할 경우들이 있으니 이 업무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명 혹은 3명으로 2개조가 나가고 부득이하게 1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황 파악을 본 의원은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고 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장애복구 시간도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요. 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또한 장애조치 시간 지연에 대한 배상금 규정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즉 각종 점검표, 통계표, 보고서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산출물들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 단위 중 어떤 주기로 제출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갱신되는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내년도 1월 새로 갱신될 예정인 과업지시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전 지시서에는 유지관리해야 할 CCTV 수량이 2,221개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내년 1월 갱신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지시서에 적시된 수량은 3,109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6명, 그중 현장 투입 인력은 5명 그대로입니다. 본 의원은 5명의 현장 유지 보수 인력이 이와 같이 CCTV를 비롯하여 4,257개의 스마트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복구를 해나가기는 매우 벅차다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한두 명이 많다. 간혹 인력이 부족해서 1인 출동할 때가 있긴 한데 앞으로는 내근자들을 내보내서 2인 1조 근무를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내근을 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왜 2인 1조 안 지키냐고 추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근무자들이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추궁해봐야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 부서 개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CCTV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제 기능과 유지보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257개의 대상물 월 1회 정기 점검하려면 5명의 현장 유지 보수 인력이 1인당 851.4개의 시설물을 매달 점검해야 하고 한 달에 20여일 근무한다고 치면 매일 43개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기 점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고장으로 인한 출동이 있는데요. 올해 1일 고장으로 인한 출동 건수를 받아보니 11월 자료 요구했을 당시 현재 1,900건이었고 적게는 하루에 5건, 많게는 하루에 94건까지 다양하게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는 365일 24시간 고장이 발생하면 언제든 비상 출동하여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업무 과업 지시서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보수 인력을 연 1명씩이라도 차차 늘려서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청장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하나 사업을 놓고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런 민간 용역이나 안전과 관련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 특히나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작년에 둘레길 순찰대를 그때 관악구에서 그 관악선에서 사고 터지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순찰대를 운영을 하다가 내년 예산에 아마 의회 제출할 때는 아마 그정 50% 삭감해서 제출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예산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공공시설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기관들에서 수학문화가지 됐든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가 됐든 중개온마을센터가 됐든 뭐 학예어울림센터 큰 건물들에 실제로 이 시설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행정직들 정말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뭐가 전기도 만져야 되고 뭐 상황 발생하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욕구들에도 끊임없이 사람을 뽑아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다 감당해내기에는 뭐 아까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산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충분히 예산, 그러니까 인력 수급을 채용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이제 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되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그렇게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의원님은 저것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른 구가 우리가 제일 많고 다른 구가 적고 이게 우리 노동자들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 관리 인력 6명이 다른 구는 3명, 4명 뭐 그리고 우리보다 시스템 대수가 많은 구가 뭐 5명 우리는 오히려 6명 작년에 1명 더 뽑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물론 하나를 놓고 보면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면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그러니까 건건히 보면 다 채우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정 전체 살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건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때 의원님이 이야기하실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뭐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은 옛날엔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 이런 예산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럼 다른 쪽 풍선효과처럼 다른 예산을 줄여야만 이 예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경쟁적으로 어떤 사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새로운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유지보수 인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인력에 무리가 따르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차차 인력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기 위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어려워진 재정 상황 속에서 상당수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과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안이랑 올해 업무 실적 보고와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이제 몇 가지 개막식, 준공식, 착공식, 개장식 등등의 좀 과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다소 줄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모든 부서에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개장식, 개막식, 착공식, 준공식 같은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평생학습과 푸른도시과, 체육도시과, 도시경관과에서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 사업 준공식, 노원 워터파크 개장식, 눈썰 매장 개장식, 공릉구민 체육센터 준공식, 중계 글로벌 교육원 운영, 개소식,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장식 이렇게 예산이 보고가 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뭐 적게는 지금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저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 사업 준공식은 없애기로 했다는 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에 지금 올라와 있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서 네, 이거는 아마 부서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내년에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 사업을 하긴 할 텐데 일단 문화의 거리 간판뿐만 아니라 그 도로까지 바닥까지 다 이렇게 뭐죠? 그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바닥이라든가 가로등까지 다 바꾸려고 저희가 한 6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좀 지원받기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판만 개선하는 사업을 준공식하면 저렇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요란하게 할 생각도 없어서 제가 저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구청장님. 그런데 이 사업들만 이제 본의원에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물론 이제 근데 사업 예산서를 보다 보면 비슷한 사업이 있긴 한데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아서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도 내년에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것만 있는 예를 들면 아니죠? 점프 시설이 12월에 되면 그것도 당연히 교관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뜻 봐서는 몇 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아직 부서별로 조금 그걸 꼼꼼하게 아직 제가 그 준공식을 할지 착공식을 할지 이 부분은 또 그때그때 그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땡겨지는 경우도 있게 땡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것이 예상보다 빨리 되면은 뭐 추가로 될 것들이 있고요. 의원님 지적을 오는데 이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줄여서 대략 500만 원 요즘은 개장식이나 이런 걸 500만 원을 넘지 않게 제가 좀 지시를 했고요. 다만 공릉구민체육센터는 이제 공릉동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규모 있게 주민들끼리 좀 보고 겸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1,000만 원 정도 좀 듣고 그다음 수락산 휴양림도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오래전부터 우리 노원구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꼽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웬만한 행사들은 다 요즘 500만 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노예공원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 그거는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커도 1,000만 원은 요즘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00만 원, 3,000 무슨 LED까지 막 하고 막 크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간소한 편인데 의원님의 이제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식이 정말 없애야 되는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지역별로 다녀보면 의원님들 다녀보면 솔직히 뽑아주고 나서 4년간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청이 아마 문자로 보낸다 치지만 의원님들은 뭘로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주민들한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보고를 하고 싶어도 무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걸 좀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어찌됐든 그 보고하고 이렇게 경과가 됐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래 놓고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고 행사도 안 하고 4년 후에 너 뭐 했냐? 4년 동안 뭐 했어요? 당혹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 이런 과정이 왜 불필요할 거예요? 저는 반드시 선출직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그거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장식 또는 준공식, 때로는 착공식 이런 게 과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0만 원이 과한 건가요? 최소한 거기서 식을 하게 되면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 기본적으로 스피커라든가 이거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앰프하고 스피커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진행상의 뭐 테이프 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간의 뭐 살짝 이벤트 무슨 그래봤자 이렇게 에어샷 정도 쏘는 거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했을 때 그런 걸 포함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주 최소한으로 했을 때 그 하면서 뭐 앰프를 쓸 수도 없는 뭐 육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했을 때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앰프를 어떻게 절감해 보자는 얘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행사들에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마치 상품을 살 때 우리가 과대 포장지를 한 것 같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구민체육센터를 그렇게 어렵게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2년 반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그걸 선보이고 그다음에 자축하고 그것이 어떻게 과대 포장입니까? 그 과정 자체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동 주민들이 우리 소외되고 체육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과대 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게 과대 포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타당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장 들여서 개장식, 준공식 하지 않고 소박하게 치러도 그 공릉구민체육센터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장은 문제가 없이 진행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심지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예산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대 포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걸 각종 행사에 동원이라고 대한 생각을 하시죠? 구청장님 제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행사에 실무도 실무인데 의전도 무수히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도 투입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무포장 제품을 이용하자는 운동도 하는데요. 우리도 예산을 생각해서 개장식, 준공식을 과감하게 소박하게 축소하고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 너무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한 2025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식재료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 1인 1식 380원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100원으로 지원 단가가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 이제까지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 약간 줄이는 것이 뭐 큰일이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들은 줄어든 지원금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식재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가가 낮은 식재료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오랜 노력은 무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아이들 급식은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양육자들의 경제활동 고충 속에서도 매일 아이들의 건강을 고르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노력이고 양극화를 아이들 밥상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가치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며 미화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 시간을 축소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국민 고용을 높이는 것 같은 노력은 필요한 일이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갑자기 구조조정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사식 사업을 더욱 줄이고 아이들 식재료, 약자들의 일자리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구청장님 혹시 이번에 예산 절감하면서 시간이 줄거나 혹은 인력이 감축된 미화 노동자들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실까요?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서관에 있는 이제 민간 위탁 이걸 하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아까 자꾸 이제 되풀이 되는데 모든 부서가 30%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부 다 정말 고통스럽게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단 이 미화 도서관의 청소 미화 부분이 이게 직영도 아니었고 민간 위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15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8시간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될 정도 일의 내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계속 15명이 똑같으신 분들이 해왔는데 이걸 요즘 우리 어르신 행복 주식회에서 웬만하면 많이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변경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그쪽으로 청소를 미화를 맡기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냐 2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로 넘겨서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노원구의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수년간 암묵적으로 꼭 보장된 건 아니었지만 그 민간 업체에서 계속 일자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충격적일 수 있으나 되려 보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노원에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15명이 고정적으로 해오셨지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로 넘어가면 매년 조금 달리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우리가 왜 노원구에 지금 기간제라고 하시는 분들 1,400명을 지금 저희가 고용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2년 연속 일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간제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일하시는 15분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로 넘어와서 매년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그런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고용 승계는 안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고용 승계는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1년만 고용 승계가 예, 그렇게 1년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그 도서관 말고도 미화 노동자들 구조조정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십만 원 소득 줄어드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200만 원 겨우 넘게 벌던 사람이 100만 원대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혹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매우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린이집의 식재료 이 삭감 부분은 저희가 이제 380원씩 지원하다가 100원으로 이제 좀 28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건 조금 약간 그러니까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에 점심 이건 식재료는 점심때 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급간식비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제가 구청에 되고 나서 3년 후인가 노원구 자체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6억이 넘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급감식비까지 지원을 좀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주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거죠. 어찌됐든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린이 식재료도 혹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6억 정도 했으니까. 어린이 식재료 이 380원 지원 예산은 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6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 여기서 일부 좀 조금 삭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원이 아니라 100원 정도만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서에서도 했고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이따 학교 친환경사라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친환경사는 저는 당연히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어제 좀 점검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급감식비는 그냥 더 추가로 한 거고 이것까지 손을 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 추경 때 일단 1월 달부터는 기존에 있던 380원 지원 예산으로 계속 나가고 추경 때 조금 다시 복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천하영 의원께서 이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복원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학교 친환경사는 아직 말씀을 안 주셔서 이따 이야기하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얘기 오늘 안 할 건데요, 부총장님.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지원을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의 마음이 다른 구에 비해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조금 어려워도 의원님 그 어린이집에 이제 추가로 어떻게 더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혹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아까 급감식비 6억 지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들한테 매월 달달이 8만 원의 격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저희 우리 구의 예산이 호 시절일 때 뭐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호응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큰 거는 노원형 안심 어린이집입니다. 영세 어린이를 선생님 한 명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유치원비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주는 그게 1년에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심형 어린이집 저희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 교사들 보육수당 드리고 있고 아까 어린이집 급간식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 삭감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시설 개선 예산으로 국공립은 처음에 700, 민간은 500, 가정은 300.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아예 이걸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정말 25개국을 따라서 전국의 어린이집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지원이 아마 전국 최대 규모로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삭감할 건 없고 보육수당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러는 과정에 급간식비도 주고 하니까 이제 식재료도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구도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는 380원이 아니라 100원 정도 지원하니까 그 정도 맞추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곳에 다들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무리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이들 밥상 또 약자들의 일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제출했던 질문은 다 말씀을 드렸고 작년의 건의사항 중에 소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아과 진료기간이 부족하고 구청장님 요거는 제가 사전에 주제 제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실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건의사항이었던 소아과 문제 해결인데요. 오래전부터 소아과 진료기간 부족하고 응급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손가락이 잘린 아이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들려도 도무지 병원을 찾을 수 없어서 여러 시간을 헤맸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와 관련한 구정지를 했고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는 상계백병원과 의사도 타진하시고 24시간 소아응급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의료진을 구축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도 하셨고 또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인 미즈아이 병원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도 살펴주셨습니다. 24시간 응급 시스템의 해결을 찾지는 못해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직접 뛰어다니며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가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달빛 어린이 병원이 밤 12시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도 포기 말고 작은 대책이라도 세우자는 제안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미즈아이 소아과는 1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에요. 가장 늦은 시간 하는 소아과는 하늘별 소아과입니다. 밤 10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10시 이후 노원구 관내에 소아를 받아주는 병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정도의 심야에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관내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전화를 돌렸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고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은 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고 하여서 광진구에 있는 밤 12시까지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겨우 찾아서 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 병원을 찾다 밤 10시 이후에 하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동대문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겨우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어서 결국 도봉구에 있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살피다 보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이들의 생명이고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달빛 어린이 병원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는 없을까 알아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은 비용 부담도 크고 의료진도 구하기 어려워서 어렵지만 밤 12시까지 운영은 약간의 지원만 동반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우리가 당장 24시간 응급실까지는 해결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더라도 노원구 관내 달빛 어린이 병원만큼은 12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말씀하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예, 그때는 24시간 하는 것 때문에 달빛 어린이 병원장을 만났었고, 근데 백병원도 그렇고 다 의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서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랬는데 밤 12시까지로 하게 되면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구 예산은 좀 상당 부분 또 저거는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혹시 잘 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거 추경 때 좀 반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나라 상황도 어렵지만 의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심야 시간에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도 이런 전국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애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도 작은 대안이라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이들 몇 명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응급실로 집중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지역에서 분리시켜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애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시는 구청장님도 심의권을 행사하는 우리 의회도 재정 상황이 좋은 시절에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끝까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울 때일수록 호민관이 되라고 주민들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소중한 권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제기, 제안, 호소를 들어주시고 응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